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때 감찰관으로서 총장의 비위를 감찰했던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그 섭외 전화 드릴 때만 해도 검사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임 통보 받으셨죠? 해임 통보는 그 후에 예. 대통령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하셨죠? 네, 예. 그랬습니다. 예. 검사 생활 하실 중에 정치하실 줄 알았습니까, 혹시? 아니요, 저는 예. 뭐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대표께서 직접 설득을 좀 하셨고, 예.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검찰 개혁을 제일 강령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가 좀 행동으로 좀 수행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따 또 자세히 여쭤보겠지만요. 현재 검찰은 좀 굵은 선에서 왜 개혁돼야 됩니까? 박 검사님 보시기에. 검찰권은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경험하고 계시듯이 너무나 비대하죠. 수사권, 수사지휘권, 그다음에 뭐 영장 청구권, 그 공소 취소권까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그 독재화 되어 가는데 복무하고 있다. 예. 네, 그다음에 내로남불식 그 형사 정의를 실현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박 검사님 말씀하신 검찰이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검찰권 행사가 공정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예. 부당하게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올백을 수수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 어제 또 그 중대범죄 혐의자인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지금 출국되었잖아요. 이런 식의 어쨌든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가, 제대로 국민들께 그 사법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검찰은 대통령실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종섭 전 장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 평생을 검찰에 계셨는데 그 검찰의 시각으로서 이종섭 전 장관이 출입금지 상태에서 저렇게 법무부가 출입금지를 해제하고 출국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그 최상병 사건, 순직 사건, 그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굉장히 핵심 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이 특수수사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이 어떤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사건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포렌식이 되고 중요한 참고인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예.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이 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 박정훈 대령에 예. 대해서는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핵심 중요 그 혐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에 예. 대해서는 4시간 면죄부 조사를 하고
호주로 출국을 시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입장에서. 예. 그렇다면은 그것은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국정 상황실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검사라면 그 출국 금지에 대해서 당연히 뭐 짐작이 가능하고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네.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바로 또 풀어줬는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대해서 네. 저희가 오늘 그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범인 도피로 오늘 네.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 형법상 범인 도피로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정치인이 뭐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대통령이 나서서 귀국해 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해요. 예. 우리나라를 우크라이나보다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가 이렇게 출입 금지를 풀어주는 행위. 이거는 어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예. 검사 24년 하던 동안에 예. 이렇게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이렇게 뭐 풀어주고 나가게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풀어주고 또 국가의 어떤 주요 자리 공직에 임명하고요. 내보내고. 아까 어떤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어떤 상대국 대사에 주요 범죄 피의자를 내보낸 일은 사상 초유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어떤 법치주의적 측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 검사님 보시기에. 저는 법치가 무너졌다. 네. 그 법치를 내세우면서 반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치를 내세우며 반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정의를 하셨는데요. 검찰이. 그 검찰이 그런데 박 검사님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그건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보복성 징계를 예. 예상을 했고 저희 친정집도 압수수색하는 무도한 뭐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검찰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다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마라. 예. 저처럼 보복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용산의 돌격부대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도 원래 어떤 통상적으로는 그럴 만한 사안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사실은 이거는 사실관계가 모두 나온 사건이거든요. 제가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고 법리적으로 제가 이번에 해임된 사유는 한동훈 전 검사장 감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한 수사 자료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에 사용하고 감찰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개하고 판사를 사찰한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견검사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 이런 세 가지 사유인데 이 세 가지 사유는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한 차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대상자 제가 감찰한 그 대상자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되자마자 정부가 바뀌자마자 재수사를 지시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가족까지 건드려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뭔가 감찰은 매우 적법했다고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판단을 받았습니다. 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꼬투리 잡을 것은 없나 이렇게 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 사유는 측근으로 모두 알고 계시는 한동훈 전 검사장의 비위 의혹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의 비위 의혹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그 판사 사찰 문건을 전달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런 사유로 1심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그것이 제대로 이제 소송 수행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질책할 정도로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는 바람에 징계 절차가 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가 됐던 사안인데 당시 상황은
저는 평범한 형사부 검사고 저는 매우 너무 당연하게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감찰 조사를 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될 감찰 상황이 외부로 갑자기 공개가 예. 되고 왜곡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막 특수부 검사들의 그 무자비한 수사 프레임을 짜서 하는 그런 수사 방식대로 그 현란한 언론 플레이에 제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이것이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언론 플레임으로 전환이 되면서 됐지만 사실은 저는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방금 특수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특수부는 어떤 식의 수사에 정통합니까? 보시기. 예. 저희가 특수부 수사를 접해보지 못했고 저는 특수부나 공안부에 근무하지 못했던 저는 평범한 형사부 검사의 시각에서 특수수사를 바라보면 굉장히 피의자를 처음부터 범죄자로 확정 지어놓고 그것을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특수수사에 무죄율이 굉장히 많고 무죄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수사. 그러나 그런 특수수사를 하고 나서 본인들은 모두 영전을 하고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도곡동 땅 소유가 문제가 됐을 때 당시에 대선 2주 전에 검찰에서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와 그 후에 10몇 년 후에 또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유다 이렇게 해서 기소했던 그 검사가 지금 정부에서 모두 장관급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검찰 합니다. 내부에서 어떤 적군과 악우를 명백히 구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기는. 지금 검찰이 더 그렇게 나아갔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검찰은 정치 권력에 복무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면 지금은 정치 권력 그 자체가 되어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 검찰총장이 대선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인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실형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무혐의하고 검사장으로 그 전에 승진을 시켜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하지 않거든요. 다른 목소리 내지 않고 검찰은 최소한의 자정작용을 하지 않고 염치를 잃어버린 조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 나온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영전을 시켰고 박 검사님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임 처분 받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는 수사를 받았고 휴대폰 번호도 풀고 압수수색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라임 술 접대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감찰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비번을 모두 풀지 않았고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이런 검사로서 공직자로서는 협조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영전하고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대비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 검사도 직접 감찰하셨군요. 네, 제가 직접 감찰했습니다. 근데 그 검찰은 결국 그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거 맞죠? 네, 99만 원 해서 무혐의하고 기소한 검사도 무죄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그 99만 원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걸 99만 원 처리하는 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수사 과정은 제가 면밀히 제대로 살펴보진 않아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99만 원이건 990만 원이건 술 접대를 룸사롱에서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제가 해임 처분을 받은 이유가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검사가 위신을 손상했는가? 그 술 접대 받은 검사는 얼마나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은 징계가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징계가 아마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검찰 주가 조작 사건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예. 그 한번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당연히 그 공범들이 이미 다 재판을 받고 선고도 다 났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아무런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통탄스럽습니다. 예. 검찰 개혁을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대표죠 지금. 그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검찰 개혁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은 뭐야 된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예. 권한이 매우 비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검찰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한 사람이 이것을 행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대한 권력을 누군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유화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 자체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 그것을 분리하고 기소권도 지금 공수처로 조금 나뉘긴 했지만 기소 대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분리하고 또한 그 모든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검사장 직선제를 고민해보고 이런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방안들을 개혁과제로 저는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지금 말씀하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추정하세요? 평가하세요? 저희가 조국 혁신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검찰 정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단일 대우로 모두 힘을 합해서 힘을 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비례 몇 번쯤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투표로 하는 거죠? 정치한 지 다 5일 되는 날이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정 전 검사였습니다.